안녕하십니까. 기고만장 기자실입니다. 일주일 뒤면 천회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간에 기고만장 기자실보다 빅머니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매우 다행입니다. 이 시간 끝나면 빅머니 하죠.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이규창 기자 요새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윤재식 PD는요, 집에도 못 가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자, 그거 보려면 기고만장 기자실도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천회 스페셜을 맞아서 자, 이분 모시고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솔직하면서도 또 알찬 그런 방송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나요? 네, 바로 갑니다. 자, 우리 VIP, 세상에 이 VIP가 다들 되고 싶어 하시겠죠? 자, VIP가 되시려면 바로 이분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자, VIP 저자문에 우리 최준철 대표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천회 축하드립니다. 오! 자발적으로. 예. 야, 뭐 방송 감각 대단하십니다. 예능 하셔도 될 것 같아. 아, 별 말씀을. 아니, 제가 그 지상파 PD라면 우리 최 대표랑 김 대표랑 이렇게 몇몇 분들 모시다가 토크 프로그램 하면은 시청률은 한 10% 정도 나오더라도 정말 국민적인 그런 그 선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아, 그 예능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습니다. 얼굴도 귀여워. 상당히. 아, 왜 그러십니까? 프로를 시청률 잘 봤습니다. 자, 게시판 몇 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사랑님, 유반장님 승진 영전 축하드려요. 제가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아, 부장님 되셨다고?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요즘 승진이 빠르면 명태도 빠르다고 하는데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승진했다고 우쭐해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니. 와, 이분은 은서사랑님이라고. 은서라는 분의 애인 같으세요. 근데 항상 겸손하고 건승을 키워드립니다. 도대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대표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게 말인데 저는 저기 10년 회장하셔야 전부터 되나? 대표였는데. 회장하셔야 되나? 네, 좋습니다. 요즘 승진이 빠르면 명태도 빠르다고 하는데 승진했다고 우쭐해지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니 항상 겸손하시라. 이렇게 은서사랑님께서 아프네요, 가슴이 막. 엄청 아픕니다. 방송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아파요. 제가 이걸 왜 읽었죠, 지금? 네. 자, 땡이령님. 승진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말이, 다행이네요. 자,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소개했던 기업인 이 동양에스탁이라는 기업이 요새 좀 괜찮은데 몇 달 전에 2천만 원 투자해서 지금 10% 넘는 수익이 나고 있다.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사연 올려주셨어요. 혹시 동양에스텍 탐방이라든가 좀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한번 갔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대전에 업데이트한 있는데?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저희 나라는 배당을 그냥 주야장창 100원씩 주는 회사인데. 예. 네. 주가가 2,000원이면 뭐 5% 이렇게 돼서. 자, 동양에스텍 최근에 또 저도 이렇게 탐방을 안 갔다 와서 네. 이 정도에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끝나네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자, 땡이령님,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동양에스텍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100원 올해도 아마 분명히 줄 거예요. 네, 동양에스텍. 전화 안 해봐도 압니다. 배당은 꼭 주는 회사니까. 자, 두 번째 게시판 사연. 투자의 대가라는 분이 올려주셨는데 한번 그림 보면서 한번 보시죠. 가치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자산을 모으면서 배당주, 자산가치주, 성장가치주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투자 철학을 지켜나가고 있기에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서 힘써 주세요. 1000회까지 했으면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쓸 힘이 없어요, 이제 사실. 계속 힘써 주십시오. 힘이 없네. 어떤 저런 그 투자 철학 어떻습니까? 참 괜찮으신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바람직한 저도 가치 투자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저런 성향을 많이 갖게 되시면은 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뭐 사실 저 방법이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네. 저도
계속 밀고 나가시라고 응원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의 대가라는 분은 20세 때부터 시작해서 32살인 지금까지 이렇게 12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대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 투자자들은 성인이 되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소위 머리가 굵은 다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인식이 전환이 상당히 힘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김우만장 기자실 등등에서 천회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바뀐다. 네. 좀 어떤 경제교육, 금융교육, 투자교육이 네. 어렸을 때부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뭐 사실 저는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네. 좀 오픈 마인드이신 아. 분이거나 성공 경험을 가치 투자로 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또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경우들도 많이 봤는데 뭐 일찍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좀 건전한 방법으로 시작하면은 더 좋겠죠. 또 투자를 하루 이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은 네. 저는 뭐 20세 때 저도 이제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예, 아주 이제 투자의 대가에서 시읒 빼셔도 네. 예, 되실 만한 분인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의 수업료를 내긴 됐대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하여튼 다 깡통 한번 차고 나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안타깝습니다. 자, 더 많은 사연이 있지만 아주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요. 우리 김우만장 기자실이 더 풍부하고 알찬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즘 최준철 대표께서 어떤 생각하고 무슨 일 하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자, 연필로 메모하셔야 돼요. 볼펜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연필로 메모하셨다가 지웠다가 다시 한번 또 쓰시고 이렇게 생각도 고쳐주시고 오픈 마인드 매우 중요합니다. 김우만장 기자실이 정답은 아니죠. 하지만 정답을 향해 다가가려는 이 몸부림 느껴지지 않습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되는 빅머니도 사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최 대표와 함께 아주 솔직담백한 토크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보면은 외국인은 15년 만에 최장 기간 이제 매수 랠리를 하고 있고 기관은 12년 이래 과거 12년 이래 최장 기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 진기한 현상이고 지금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가계부채가 어떻다. 뭐 3D 기업, 대기업, 뭐 다음 D 그룹이 어디냐. 별별 흉흉한 얘기들이 많은데 외국인은 핵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31일째 막 사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좀 어떻게 좀뭐 보시나요, 우리 최 대표님은? 저도 이제 해외 투자를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그들의 입장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좀 경험해 볼 만한 기회들이 계속 이제 생기고 있는데요. 이제 밖에서 특히 저희 이제 홍콩 오피스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좀 뷰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네.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싸다라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뭐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신흥국이랑 좀 못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안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PBR로 보나 PR로 보나 이만한 싼 시장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국내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양한 선택지가 없이 국내 시장만 보고 여기서 이제 종목도 찾고 모멘텀도 찾고 성장도 찾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좀 썩히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2천 정도에서는 또 이 정도에서는 시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결국에는 뭐 한매나 이런 것들로 이어져서 기관이 매수 여력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참 외국인 오늘은요 이 선물 시장에서 현재 시각 8,500계약 순매수. 뭐 주식이 별로 이제 안 사지니까 네. 선물을 왕창 사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아까 해외 이제 네. 펀드 해외 투자 말씀도 해 주고 계신데 최근에도 그렇고 뭐 동남아 이런 데 가서 좀 예. 탐방도 많이 다시고 한다고 이렇게 많이 글도 올려주시고 하고 있던데 최근까지 이 해외 투자 이 펀드 성과가 어떤지 이걸 해외
해외 투자를 이렇게 새로운 영역에 이게 도전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외 투자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시행착오와 그리고 노하우를 좀 쌓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외 운용에 나선 거는 이제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홍콩 합작사를 통해서 아시아 크로스 펀드라는 이제 팬아시아,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동남아를 아우르는 그런 펀드를 출시해서 현재 1년이 조금 넘은 지금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이제 투자 성적은 그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누적 수익률은 한 29% 정도 되고요. 와.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제 MSCI 아시아 엑스제팬이라는 그 인덱스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로 쓰고 있는데 같은 기간에 이 인덱스는 한 6% 정도, 오. 그리고 코스피는 한 8% 정도 올라서 뭐 해외 투자 자체가 현재로서는 저희 의도대로 지금 순항을 준비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예,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지금 수익률을 꾸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그래프가 좀 준비가 되나요?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벤치마크가 엑스제팬, 아시아 예, 엑스제팬, MSCI 아시아 엑스제팬. 그러니까 일본을 예, 제외한 예, 아시아 지수. 예, 그게 작년 7월부터 해서 6.5% 네. 수익이 났는데 올랐는데 이 우리 최윤철 대표의 이 해외 펀드는 무려 저 파란 선 수익 곡선이 네네. 파란 선이죠, 적으로 저게. 이제 29%가 됐습니다. 최근에 좀 빠졌다가 회복을 했네요. 예, 예, 동남아 위기 때 저희도 아무래도 그쪽 그 노출도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비중을 선제적으로 줄여놓긴 했습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에 워낙에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네. 아시아 위기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지금은 현재 그 수준을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좀 빠져나왔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던지도 궁금하고 그 이 해외 시장에 이 눈길을 돌리고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된 어떤 그 계기는 네. 저는 알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신화분들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 좀 예. 할 수 있게 그런 한번 좀 계기 이런 것도 한번 들려주시고 예.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시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는 한국 시장이 이제 언젠가는 구조적인 저성장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역시.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한 30년은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될 텐데 그러기에 한국 시장만 보고 가기에는 너무 좀 선택지가 적은 거 아닌가.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종목을 고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2,000개 중에서 고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4, 5천 개 중에서 고르는 게 훨씬 더 좋은 종목을 발굴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지역을 좀 넓혀서 다양한 선택지에서 우리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한번 최선의 종목들을 한번 바텀업 방식으로 골라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역시 바텀업인가요, 저것도? 예. 여러 지역을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이 저희랑 문화적인 그런 격차가 적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시장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선진국 시장이 유망하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건 최근 들어서 얘기고요. 좀 네. 길게 보면은 그래도 기회 요인은 특히 이제 저희처럼 종목을 발굴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의 변동성과 그리고 성장성과 그리고 약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저희가 지역을 설정을 하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바텀업,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 탐방해가지고 네. 실제로 종목 발굴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이렇게 IR이라든가 예. 탐방 이런 것들이 좀 예. 이렇게 열려 오픈돼 있는지 예. 이게 또 궁금하고 예. 또 이제 태국,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네. 필리핀 이런 데 이제 주로 시장인데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약간 좀 폐쇄적이거나 예. 아니면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뭐 진입하는데 좀 네. 어려움이 있다든가 예.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어때요? 저도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우려를 좀 했었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기업들이 그렇게 작은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게 뭐 옛날부터 사회주의를 하던 국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자본주의 역사는 좀 오래됐고요. 물론 이제 독재자들이 이제 지배하는 시장이긴 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큰 기업들이 이제 각 업종별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IR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보면은 생각보다는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뭐 설사 IR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역으로 보면은 거기에서 또 기회가 이제 숨은 진주가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지만 저희 기대 이상이고 그리고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랜 경험을 가진 저희 홍콩 합작사랑 같이 아. 하기 때문에 뭐 그쪽의 네트워크라든지 그쪽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접근을 해서 정보에서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벤치마크 지수를 어마어마하게 넘는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뭐 합작사가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뭐 운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계기, 좀뭐 예. 비결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그 저희가 시장과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제 종목 발굴을 얼마나 잘 했느냐, 종목 선택을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 홍콩 자회사에서 종목을 아무래도 조금 압축을, 예를 들면 뭐 종목이 1000개가 있다 이러면 10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골라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저희의 취향에 맞는 종목들로 압축해가는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절약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굵직한 아이디어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중국인들이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뭐 거의 초입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반영할 수 있는 종목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뭐 GK, 파라다이스, 뭐 뭐. 호텔 신라 이 정도인데 아.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시소하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지역들 결국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아시아 쪽으로 여행을 다니고 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카오 카지노 리조트라든지 뭐 홍콩에 있는 화장품 숍이라든지 태국의 뭐 저가항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골라낼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좀 수익률에 많이 기여를 했고 뭐 예를 들면 마카오 카지노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주가가 3배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성장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저희 취향에 좀 맞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고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종목들이 이런 초과 수익을 창출해준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탐방 가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공짜로 땡기게 해주고 그러나요? 아유 그런 건 그런 없습니다. 건 없나요? 근데 마카오 카지노가 수익률이 좋다고 그러죠.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예, 뭐 어차피 즐기러 이렇게 가시는 거고 마카오도 예전이랑 달리 이제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족 단위 그리고 이제 좀 더 리조트에 가까운 모습, 뭐 컨벤션 센터 이런 것들이 생겨서 라스베가스처럼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험악한 시절에 한번 가봤는데 몇십만 원 가지고 했더니 한 10분 정도 지났나 했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재밌으셨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다 회사로 가서 네, 주가가 저희 뭐 오르지 않았나? 그쪽에서 같은 편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어떤 그 나라, 시장, 예. 네, 그 사람들의 이동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사실 할 수 있는데 그걸 투자로 이렇게 참 연결을 해서 월등한 성과를 내고 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 최 대표님 늘 옆에서 보지만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인도네시아 네. 이게 만만치 않다. 네. 여진이 지금도 남아 있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동남아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 뭐 특히 이제 출구 전략 이제 쫙 되면 뭐 네. 돈이 쭉 빨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에서 여전히 좀 매력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때요? 국가별로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남아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은 뭐 태국 다르고 인도네시아 다르고 또 뭐 필리핀 다르고 말레이시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저희도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전체적인 현재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전체 비중을 조절을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를 좀 선제적으로 줄였던 거는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이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좀 큰 편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나 이런 것 다질 수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구비되기 전에 지금 테이퍼링이 시작이 돼서 네.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인플레 우려라든가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물론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희가 해외로 나가서 할 때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가에 대한 그 뷰가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재 좀 줄였고요. 반대로 태국 같은 경우는 단기에 뭐 인도네시아랑 빠질 때는 비슷하게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 대국이고요. 이제 농업 대국이고 그리고 일본의 그 제조 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는 조금은 다르다고 봐서 그쪽은 여전히 비중을 유지하고 뭐 역시 뭐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거기서 가장 싸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PER, PBR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도 보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가서 저희가 주로 보는 그 업종들은 좀 저희가 국내에서 좀 주력했던 업종들,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레저라든지 방송 미디어라든지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업종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쪽은 계속 이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조금 두터워지고 그리고 뭐 중국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써주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인프라가 깔리고 이제 이런 쪽들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국내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성장성과 그에 걸맞는 적절한 밸류에이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펀드 이름 자체가 아시아 그로스 펀드이기 때문에 그로스. 예, 그로스 자체에 초점을 아. 맞춰서 그로스에 대한 신뢰성을 분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그로스. 네. 이 발을 번데기 발음 번데기 어렵죠. 잘하시네요. 네, 어렵습니다 이거. 아 문법 공부만 해가지고 발음이 안 좋아요. 저는 워낙에 좋아하는 단어라서 발음 좀 어렵지만 그로스. 예, 상품 이름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빌 그로스. 그건 또 다르겠죠. 그거는 좀 철자 다릅니다. 네. 자, 최근에 이 버핏 할아버지가 어떤 말씀하시는지도 참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미국 하면은 지금 뭐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지금 되냐 안 되냐 오늘은 좀 뭐 잘 될 거다 해가지고 미국 네네네. 증시가 2%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습니까? 이 미국 시장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뭐 설마 이게 좀 큰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버핏이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 이슈는 부채 한도 협상과 이 디폴트 문제는 핵폭탄 같은 거기 때문에 핵폭탄? 예. 그러니까 터지면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버튼을 누르기가 힘든 그런 속성에 빗대서 이번 이슈를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이고요. 이게 터트리기에는 너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 안에서 넣어서 결국은 그 과정 중에 해결을 볼 수 있는 이슈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그 이슈보다는 오히려 이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가 더 두고두고 사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속, 예, 예.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버핏 할아버지는 이 와중에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FRB랑 좀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제 보면. 뭐 시골에 계시는데 뭐 그쪽이랑 예, 루테인도 아니시고 그러시군요. 네, 실력 자체가 대단한 거죠. 아니, 골드만삭스를 투자해가지고 진짜 대박 내는 거 보면 진짜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사실 가장 힘들 때 투자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정석이긴 한데 행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예, 그거는 그분이 이제 오래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경험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아니, 예. 나라가 위기가 와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데 수십조를 이렇게 투자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참 대단한 뭐 거 계산된 베팅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 계산된이라는 거 이제 노하우와 그리고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된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초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쉽지 않죠. 우리 시장 지금 뭐 코스피는 한 2020까지 오늘 올라왔거든요. 네. 우리 시장은 요새 어떻게 좀 이렇게 관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이 아까도 뭐 엄청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뭐 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그 배경은 네.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은 연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또 한편으로는 선진국 경기가 그만큼 뭐 그래도 좀 좋다는 얘기 아니냐. 연기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그런 함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던 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최악에 가진 않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그 구간에서 우리나라 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싸다는 매력 그리고 재정이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환이나 이런 거에서 좀 추가적인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저희랑은 조금은 다른 접근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고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좀 하이 퀄리티 주식들 그동안 좀 잘 버텼던 걸 하이 퀄리티 주식보다는 좀 그동안 소외됐던 로우 퀄리티 주식들이 아무래도 좀 전반적인 전망이 개선이 되다 보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로우 퀄리티 주식이 한동안 계속 올라가는 지속성을 갖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한 부분이 이게 예전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 로우 퀄리티 주식들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한계는 있지 않겠나.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좀 한계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어느덧 사상 최고가에 네. 도달을 했어요. 야, 참 그 이슈가 많고 많았는데 지금
6개월째 지금 네. 뿜고 있습니다. 예. 다시 26만 1,500원. 대단합니다. 27만 원이 최고가 같은데. 예.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기고만장 기자실은 아니고 이제 저녁 방송 때 나와서 자동차 이제 좋게 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엔저에다가 너무 악재가 많았잖아요. 악재가 당시에는. 많았죠. 예, 엔저에다가 뭐 파업에다가 뭐 신차도 없고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버피처럼 저희가 국가 전체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계산된 베팅을 한다 이런 건 힘들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좀 잘 아는 기업이 좀 최악의 거래될 때 정도는 현대차 워낙에 재무구조도 건실하고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기 정도에는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때가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늘 그런 타이밍에 악재가 많을 때 투자를 할 때 늘 정말 좋은 투자다. 정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1년 3월만 해도 이게 3만 5천 원짜리였어요. 예. 뭐 근데 또 그때 사기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근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딱 알 듯 말 듯합니다. 제가 어떻게 우리 최 대표님의 이 높으신 경지를 제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가치 투자 얘기를 또 기고만장 기자실 천회 특집이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한테 좀 들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치 투자 발음이 안 되네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발음이 꼬이죠. 발음이 좀 가치 쉽지 투자. 않죠. 네, 가치 투자. 그 어떤 점에서 매력적입니까? 항상 좀 많이 좀 주장하고 계신데. 예. 가치 투자와 가치 투자가 아닌 투자를 가장 나누는 기준은 저는 투자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비가치 투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은 좀 많이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실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거. 그렇게 그 문제들이 선행이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돈이 벌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사실 가치 투자자의 관점인데요. 이건 결과적으로 사실은 큰 부침이 없이 좀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욕심을 버리고 뭐 대박 수익률이 나진 않지만 반면에 잠을 좀 편안하게 잘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걸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6개월, 1년 하면 크게 재미가 없지만 3년, 5년, 10년 하면은 상당히 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게 저는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봅니다. 네. 혹시 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이 투자 때문에 네. 뭐 밤잠을 설치시거나 그런 경험이 좀 몇 번 있으십니까? 사실 금융위기 때는 좀 힘들었고요. 그때. 예, 왜냐하면은 뭐 워낙에 우리나라만의 문제, 그러니까 IMF 때처럼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 세계 특히나 미국이 뭐 정말 부도가 날 정도의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는 뭐 펀더멘털 무관하게 그냥 거의 전 종목들이 막 그냥 다 하한가고. 빠져 있는 네.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뭐 펀더멘털로 늘 접근하는 게 저희 이제 그 방법인데 그때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라서 이제 그때가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뭐 편히 주무시죠? 뭐 요즘 정도의 뭐 어쨌든 글로벌 경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한 네. 이제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들을 좋은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느라고 뭐 바쁘다 이런 거지 뭐 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습니다. 피부가 좋으세요. 자, 가치 투자 많은 분들이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면서도 또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은 욕심도 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잡념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 우리 최 대표의 가치 투자 뭐 상식적인 어떤 그 비결이나 노하우 이런 거 좀 있으면 한번 좀 살짝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가치 투자를 하고 깊이 있게 이제 개별 종목을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는 뭔가 정보가 있을 거야, 정보 라인이 있을 거야, 뭐 탐방을 가서 대단한 얘기를 들을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업무를 볼 때 컴퓨터에 띄워놓는 창이 뭐 기본적으로는 전자공시 그리고 뭐 네이버 뉴스 그리고 뭐 검색창 뭐 이런 걸 띄워놓고 이제 한 기업에 대해서 검색도 해서 정보도 얻고 전자공시에서 재무제표도 얻고 뭐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지 어차피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얼마만큼 더 넓고 깊이 있게 많이 정보를 모아서 정확한 판단을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그 판단을 할 때 주로 보는 게 기본적인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들,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추이라든지 그리고 자본 효율성이라든지 이게 ROE가 되겠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좀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 이거를 짧게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긴 기간에 걸쳐서 얼마만큼
추세가 유지가 되어 왔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점검을 하고요. 여기 이제 시간의 개념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들의 이력을 확인하고 뭐 인터뷰를 찾아보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돈을 다시 맡길 경영진에 대한 이력들, 과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이 업계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이 좀 낮은 회사들, 좀 뭐 이익이 좀 일시적이라든지 좀 사업에 부침이 있는 그리고 조금만 이제 이익이 나면은 그 이익을 다시 좀 토해내야 되는 그 정도의 그 경쟁력밖에 없는 이런 회사들은 당장은 좀 좋아 보이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솎아내는 그게 이제 욕심을 좀 버리는 겁니다. 욕심을 좀 버리고 이런 회사들을 제외하면 결국은 예측 가능한 종목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합니다. 이 노트북에다가 네이버 화면을 띄워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그 네이버 아까 보니까 목표가 한 77만 원 누가 막 올리더라고요. 아, 예. PER 뭐 한 40배, 50배 막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이버 주식은 좋아하세요? 어때요? 검색 화면은 좋아하실 거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기본적으로는 검색 비즈니스 자체는 좋아하고요. 그게 일종의 그 뭐 IT라기보다는 좀 광고 플랫폼에 가까운 개념이라서 저희가 좋아하는 유형이긴 한데 지금 사실 목표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검색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성숙 시장이 됐으니까요. 라인이나 아무래도 라인 때문에 네. 라인이 글로벌에서 확 늘어날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 플랫폼이라는. 근데 아직은 메신저는 그럴 만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아니라서 물론 저는 네이버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고 정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제 소중한 이제 자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탑재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마지막으로 이 혹시 이제 천연 특집이시니까 또 최근에 또 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네. 가치주가 있다면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제 해외 투자 관련해서 말씀드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네. 계속 밖으로 나온다라는 이슈였는데 그렇죠. 중국이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행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것처럼 어딘가에는 그래도 중국 전체 성장률 이상의 그런 성장을 보이는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 자동차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자동차도 계속 지금 보급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필수품으로 자리가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좀 더 맥이 닿아 있는 중국 포지션이 높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찾아보면 이제 만도라는 이제 회사가 워낙에 제동 장치, 조향 장치에서 워낙에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뽑아낼 정도로 그래요? 중국에 대한 일찍 나갔었습니다. 일찍 중국에 진출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로컬 업체들을 고객으로 이제 들일 정도로 현대 기아차 비중도 좀 계속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좀 비싸서 좀 접근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라건설 지원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급하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조금 저희 눈에 들어오는 가격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도. 회장님께서 만두라고 이렇게. 예, 맨두, 예, 할 수 있다. 예. 사람이 한다. 예, 맨두. 예. 만 개의 도 지역에 이제 뭐 진출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워낙에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좀 일시적인 좀 그런 오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일시적인 어떤 부진으로 내지는 불확실성으로 좀 급락을 한 상황. 조금 회복을 하긴 했지만 미래 성장성을 지금 다 반영하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라건설 지원 이슈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확률 자체는 저희는 이렇게 낮다. 현재 상태에서 높지 않다라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타이밍이나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맨두가 영업이익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보는군요. 예. 그리고 현대 기아차 왜냐하면 이게 사모펀드가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라로 다시 넘어온 상황 아닙니까? 사모펀드가 들고 있을 때 얼마나 이제 불안하겠습니까? 현대 기아차에 대한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말씀 잘 듣던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건강 잘 챙기시고 뛰어난 활약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